지금부터 문재인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제168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회를 속개합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었을 것입니다. 규모도 사상 최대뿐 아니라 정가세가 너무나 가파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누렸다고 했는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커녕 1인당 국민부채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오직 남탓만 할 뿐입니다.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 방안을 놓고 당 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폭넓게 듣고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큰 혁신이어야 합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당 혁신의 출발은 혁신위의 혁신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혁신하여 인적 쇄신까지 가야 합니다. 혁신위의 혁신안조차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것은 혁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혁신은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므로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열기를 갖지 못하고 과거의 안주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당이 겪고 있는 진통이 이기는 길을 찾는 보람 있는 과정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 당은 12월 5일로 예정된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모두가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평화적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도록 경제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를 비롯해서 종족에도 나섰습니다. 주최 측도 평화 시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위헌적인 금지 통보를 추려하고 평화 집회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오늘부터 중재 노력에 실제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우리 안행위 간사를 맡고 계신 정청래 최고위원이 직접 나서서 경찰과 집회 직접 양측을 만나 중재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측의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협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내대표부는 지난 금토 1, 3일간 여당과의 연속 협상에서 현안타결의 실마리를 쳤습니다만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기에는 여전히 곳곳이 암초입니다. 연일 구준비가 이어지는 날씨에 햇살이 비치는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심정 국민께 죄송스럽습니다. 원내대표를 믿고 협상에 정권 주신 당원 여러분들께도 송구스럽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여는 순풍보다 역풍에 더 높이 난다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태풍의 눈에서 발생하고 있는 예산안 법안의 특혜 역풍에 맞서 우리는 민생연을 더 높이 날리기 위해서 협상 타결의 마지막 순간까지 열매를 꼭 잡고 시작했습니다. 한중 FTA 비준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연쇄회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했던 의제가 한중 FTA 비준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략적인
안은 도달했습니다. 우리 당은 정부 여당을 상대로 무역 이득 공유제, 밭, 농업 직불제, 수산업 직불금 등 피해 산업 보존 대책에 대한 양보를 많이 열어놨습니다. 피해 산업 대책에서 형평성을 갖췄느냐를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발 월경성 홍사 대책, 불법 조업, 식품 검역에 관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꼭지를 따지 못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과제로 남겨놓은 점에 대해서 정말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잠정안은 미흡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11월 30일 절대적인 시한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우리 당이 그런 정부 여당의 절박한 사정을 알고 협상 전략에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냈다는 사정도 헤아려 주십시오. 원내대표부가 잠정적으로 정리한 안, 오전 10시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검토 의회를 거치고 오전 11시에 의총에서 보고하고 1시에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표님이 참석한 여야 대표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적인 합의서를 서명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분분하게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은 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최종 협상에 중에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현재까지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어제 그래서 상당 기간 예산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각 지방교육청 담당자, 교육감들께서 저희 당에 와서 어떤 호소를 할지, 어떤 요구를 할지, 어떤 저희들한테 강한 외침을 할지 모를 일입니다. 가장 큰 벽이, 산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다른 예산의 처리를 어떻게 관계시켜야 할지 관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 여당의 이념성 예산, 특정 지역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예산에 대한 조정 삭감은 오늘까지 협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쟁점 법률들에 대한 협상은 12월 2일 본회의 처리 법안 그리고 12월 9일 본회의 처리 법안 등 부분에서 오늘 오전 중에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젯밤 1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만 대강의 가닥도 잡지 못했습니다. 연세회담에서 우리 당과 우리 새누리당은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해서 4대4로 안건을 정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양당 원내 지도부 입장과는 별도로 해당 상임위의 입장도 아주 강력합니다. 그것들에 대한 안들은 남겨놨고 오늘 집중적으로 남은 일정을 조율해서 가닥은 잡아놨기 때문에, 방향은 잡아놨기 때문에 이 대해서 처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협상 테이블 천자에 걸린 다모클레스의 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칼끝에서는 민생의 결실을 맺으라 하는 국민의 명령과 여야 합의를 이해하는 국민의 경고가 맺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안 통과 1차 수혜자가 재벌 대기업에 몰려있는 새누리당의 우선 처리 요구 법안 등과 서민 중산층, 영세장애업자,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직접 혜택이 들어가는 우리 당의 우선 처리 요구 법안이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상의 범위 면에서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당의 특권경제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면 야당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숨통도 열어주셔야 합니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치적 균형점 회복을
위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대 마지막 국회가 결실을 거두도록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막바지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표께서 제안한 제2차 민중대 관련 평화집회 촉구를 정말 조금의 고민도 없이 걷어차버렸습니다. 한중의 FTA를 타결하는 이 노력한 과정에서 20일 이상 사경하게 되고 있는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사과의 방문은 없이, 사과의 일원 없이 한중의 FTA를 타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라는 저희들의 주장, 강력한 요구를 아직 귀담아듣지 않고 있습니다. 27일 의원들과 함께 서울대병원 후문에 마련된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 농성장을 저희들 방문했습니다. 농민 단종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한중 FTA에 대한 사전의 의논도 했습니다. 이런 진작만으로 집회를 두려워하는 위헌적 발상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주승용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대표의 문안박 연대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 이후에 많은 언론인들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저한테만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는가, 다른 최고위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가 확인해 봤더니 다른 최고위원들은 전화가 와도 안 받고 내가 전화를 좀 잘 받아준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당계석상에서 제가 발언합니다만 저한테는 좀 전화를 좀 적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저는 뭐 소위 비주류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중도의 대표로서 당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솔직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언론인들로부터의 그 질문에 제 SNS를 통해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가급적 지금 국회도 어렵고 또 우리 당내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정말 이럴 때일수록 자주 열어서 머리를 맞대고 당의 미래 또 우리 원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당은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당과 당원들 하나로 통합하는 리더십을 못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과합니다. 당의 지도자들이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면 지지자들이 실망해서 당을 떠나갈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희망 돌리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정공법으로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서 우리 당의 진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대표의 고민이 깊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과 고민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찰은 28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77법 5조를 들어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주최 측은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 하지도 않은 집회를 불법이 예상된다고 막는 것은 스스로 불통정권, 독재정권임을 자임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선입견으로 전체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일반화에 대한 오류입니다. 대학 입시 논술에서도 이러한 논거는 빵점 처리될 것입니다.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2조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공안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신고를 하라는 것이지 경찰이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허가할지 말지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12월 5일 집회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 제안도 있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평화의 인간띠를 형성해서 집회 참여자와 그리고 경찰 둘 다 다치지 않게 우리 당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 11시 경찰청을 방문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책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백남기 선생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그리고 평화적 집회 보장에 대해서 촉구할 것이고 12월 5일 집회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경찰과 주최 측을 같이 만나서 삼자가 중재안을 낼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경찰의 답변을 들을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한철수 대표가 문학과 연결되었다고 또 사전에 협의까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제안은 사실 반복 접근하기 위한 제안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철수 전 대표께서 직진을 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다시 우리 당내 상황은 원위치 되었고 평행선이 되었습니다. 혁신 전대가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이 통합된다면 전대만큼 좋은 해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당이 처한 현실적 처지와 조건과 상황을 본다면 현실적으로는 사생결단식 분열 전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되는 지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야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대를 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0년도와 2012년 두 차례 뿐입니다. 2000년도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국권인 야당의 중심목으로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2000년 전대는 당시 밀레니엄 시대를 연다는 의미에서 새천년 민주당으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새천년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사실상 통합의 의미의 전대였습니다. 2012년도 1월 전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우리 손학규 당대표의 민주당과 그리고 외부에서 형성된 혁신과 통합이라는 대규모의 정치 집단과 명실상부하게 통합하고자 하는 통합 전대였습니다. 그 전대를 통해서 오히려 통합의 시너지를 창출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과는 현양지차에 현실적 괴리감이 있다는 점을 잘 촉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전 대표의 제안은 비중 있는 분의 제안인 만큼 당내 의견 수렴을 지켜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명분과 논리 이전에 우리가 처한 현실적 상황과 그리고 처지를 고민하면서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우리 당내 의견이 수렴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최고위원들 모두가 최고위원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곤혹스럽고 어려운 지금 자리입니다. 누구도 최고위원직에 미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전당대회에서 우리가 당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 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시점에 끝까지 질서 있는 개편이든 또는 질서 있는 전당대회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당 지도부로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우리 이 지역의 한 뿌리 당원께서 지금 우리 당의 현실을 보면 지하에 계신 선배 당원들이 통곡을 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크게 울려왔습니다. 모두 정말 자기 중심의 주장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당이 다시 한번 통합력을 발휘해서 일방 통행과 폭주를 계속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내의 현실적이고도 냉철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수렴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집회는 국가가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민주주의 질서 중에 가장 기초적인 질서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면서 집회를 원천 금지하느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후퇴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공면금지법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공면 교과서를 주도하고 강행하는 이런 이중적인 민주주의 후퇴적 정권. 국민들은 지금 TV 예능 프로에서 가장 인기 중에 하나인 국면 가왕조차도 불법이 되어서 없어진 것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혼돈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퇴행 시대에 과연 제1야당이 당권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민주주의를 바라보면서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을 것인지 우리에게 엄중한 역사적 과제로 지금 눈앞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당이 충전동화입니다.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으나 지금은 해답을 잘 찾아야 될 때인지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답이 제대로 찾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최고위원들 논의해서 어떤 길이
해답의 길이 될는지 같이 우선 대화를 많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 폭력 진압, 살인 진압, 불법 진압으로 아직도 차가운 병상에 누워 계신 백남기 씨의 피유를 빕니다. 가족들이 기적이 아니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인터뷰를 봤는데 그 기적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명금지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내년도 집회 체증 장비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5배 책정했다가 국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체증행위 규칙에 따르면 체증은 불법 행위와 이와 밀접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광화문 집회에서도 일반 시민 중 차벽으로 인해 통행 불만을 제기하자 경찰이 일반 시민에게 체증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런 체증이 불법 행위 차단의 목적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시민의 자유권을 위협하는 지금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면 금지법을 통해서 불법 폭력을 막는다고 주장하는데 공명금지법 조항은 결국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협박수단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다음 주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단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집회 자체를 불허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봐도 정부는 폭력 집회가 아니라 집회 자체를 제재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집회 금지법을 만들자고 나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명금지법을 발의하신 새누리당의 정가윤 국회 부의장께서 지난 25일 새누리당 회의에서 인터넷이나 금융부동산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시위에도 실명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정말 궤변 중에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의사표현 수단과 언론 형성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집회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인터넷 실명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재에서 이미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 헌재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해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좋은 대통령은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나쁜 대통령은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의 입을 막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복면을 벗기려 하기 전에 국정화 교과서 집필진의 복면부터 벗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말로는 통합을 다 강조를 하는데요. 통합이 구두선은 아닌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이제 좌절과 절망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싸우는 전장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지지 세력도 외면을 하고 있는 이 정당 정말 위기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며칠 전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님 두 분이 아마 두고두고 후회를 했던 일이 87년 후보 단일화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후보 단일화 실패는 민주 세력을 영혼함으로 갈라놓았고 지역주의가
군부 세력에 의한 원초적인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 세력인 두 분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그게 가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상에 계실 때 김영삼 대통령님이 위로 방문을 마치고 나오시면서 당신께서는 화해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미 병이 심하셔서 말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진정으로 두 분을 화해시킨 것은 김영삼 대통령님은 조문으로 인한 조문 기간 중 국민 애도를 통해서 전 국민의 애도를 통해서 두 분이 진정으로 화해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을 화해시킨 것은 이 땅의 민주화를 지켜본 또 이 땅의 민주주의 후퇴를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두 분을 진정으로 화해시켰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누가 정치의 아들이니 자처하고 나서는 것을 꼴사납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행동과 실천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무던 개가 머무던 걸 나무란다고 우리가 그런 걸 나무를 자격이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의 87년 후보 단일화가 올 뻔한 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화해시켰던 것을 이제 우리는 그 두 분이 남긴 민주화의 긴 여정을 본받자 기리자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정치적 원수도 이보다 다르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의 피를 말리는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전당대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는 그것이 지지 세력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통합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전당대회, 그 전당대회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분열의 명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당대회라면은 이 마지막 남은 민주 세력은 영원히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지지 세력의 좌절과 절망, 그것이 고 김영삼 대통령님의 애도 기간 속에 왜 그토록 그분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가 일어났는가 되새기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민주 세력에게 통합을 해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진료를 다 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